예, 안녕들 하셨어요? 자, 이제, 금강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대전이라는 도시를 아는 데 있어서 금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물이 뭐예요? 금강물이에요. 수돗물 먹는다고요? 그 수돗물은 어디서 와요? 다 금강물이에요. 우리 금강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그래서 금강을 뭐라 그래요? 충청의 젖줄이라 그래요, 젖줄. 생명수, 젖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전부 다 금강을 먹는 건 아니에요. 금강 아닌 물을 먹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만 먹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외지역 사람들도 금강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없나?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는 그 금강물 먹었었어요. 근데 용담댐 생기면서 아마 그쪽으로 바꿨을 거예요, 수원을. 네. 하여튼 금강을 좀 알아보시는데 제가 이걸 놓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금강. 이것도 어렵고 가르칠 때도 없고 참. 이 금자가 무슨 금자래요? 비단금이죠. 비단이에요. 그래서 금강을 별칭으로 뭐라 그래요? 비단강. 안 들어보셨어요? 비단강이라는 말? 비단강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다고요? 금강을 한글로 하면 비단강이에요. 그래서 비단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러요. 금산은 뭐라 그래요? 금산. 금산이 이 금자를 써요. 비단매 못 들어보셨어요? 산을 우리 한글로 뭐라 그래요? 매라고 그러잖아요, 매. 그래서 비단매라고 그래요. 금산 그쪽에 가면 비단매라는 말 무지하게 써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단강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비단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뚝 하고 계시지? 다들 막, 그쵸?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비단처럼 이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강이 이쁘고 아름답게 생겼다. 그래서 비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앉으세요. 그래서 비단강이라고도 하는데, 별칭을.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백마강 얘기는 들어보셨죠? 백마강. 금강이에요, 그것도. 근데 왜 백마강이냐? 그 부여 앞에 지나갈 때, 부여 통과할 때, 그 구간을 백마강이라고 그래요. 부여를 통과할 때, 거기를 백마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 금강이에요. 근데 그 구간을 백마강이라고 그럽니다. 적벽강은요? 그렇죠. 금산 재원면 그쪽, 그 앞에 지나갈 때, 거기를 적벽강이라고 불러. 네, 똑같은 금강인데,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웅진강은 어딜 것 같아요? 공주 옆에 지나갈 때는 웅진강이라고도 불러. 통상 금강이라고 하지만, 그럼 호강은 어딜 것 같아요? 호강. 호강은 하구 쪽. 예. 그러니까 금강이 이제 서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흘러요. 서천 군산이 여기 군산 있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여기 강경이라는 데 있어요. 강경. 아시죠? 논산 강경. 강경에서 강이 이렇게 위로 흘러요. 그래서 부여, 청양, 공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조치원 나와요. 조치원.
조치원 중에서, 조치원 좀 못 가서, 여기 지금 신도시 한참 만들어 놓은 세종시 있죠? 거기 가면 합강리라는 동네가 나와요. 합강리. 거기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가요. 이게 한강으로 치면 북한강, 남한강처럼 강이 두 줄기로 갈라져요. 여기서 합강리에서. 여기가 이제 그 세종 시내 거기에요. 이제 새로 만든 시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일로 가면 어디 가느냐? 요거는 이제 신탄진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옥천으로 해서 금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가 어디예요? 그렇죠. 전북 장수군 뜸봉샘이라는 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제일 멀리 간 데가 여긴 거예요. 그래서 400km, 401km예요. 그래서 금강을 뭐라 그래요? 천리라고 그래요. 천리금강. 그래서 요까지 이게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뜸봉샘이라는 데예요. 여기가 발원지예요. 이렇게 샘이 퐁퐁퐁퐁 솟아서 그 샘을 타고, 물론 여기도 막 그 물이 발원하는 샘은 많지요. 많은데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제일 먼 데가 여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합강리에서 위로 가는 게 있어요. 위로. 그러면 이쪽은 어디예요? 대전으로 해서 옥천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조치원이에요. 조치원 시내. 청주, 증평, 진천, 음성까지 가요. 요게 이제 이름이 미호강이에요. 미호천이라고도 하고 미호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강, 한강하고 비교를 한다면 북한강이에요, 이게. 요게 남한강. 그런데 여기에 미호예요, 미호. 이게 뭐야, 미호. 아름다운 호수 같다는 거예요. 이 미호강이라는 이름도 그러하고, 주로 요 강경서부터 여기 하류, 서천까지, 여기를 우리가 호강이라고 많이 불러요. 호강. 돈 많아서 호강하는 그 호강 말고, 호수호자에 강강자. 강은 강인데 뭐 같대요? 호수 같대. 호수하고 강은 뭐가 달라요? 아니, 이번 분들은 참석은 많은데 아무 반응을 안 하네. 같이 있는 거랑 흐르는 거예요. 아니, 같이 이렇게 해야 수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편하게 듣고 있겠다는 생각 가지시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아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시고 서로 해야 수업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예. 강하고 호수하고 뭐가 달라요? 흘러가는 거 같고 호수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호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봤거든요. 불법이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봤어요. 원래는 자전거 길인데 평일에 내가 한번 가봤어. 오토바이를 타고 하도 궁금해서. 자전거를 탈 용기는 없고 갔는데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잔잔하고 호수 같아요. 정말 호수 같은 그 파란 물이 너무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강줄기가 합류될 거 아니에요. 소하천들이 계속 합류하면서 이쯤 가면은 강폭이 꽤 넓어요. 그러면서 진짜 호수처럼 흘러가. 호수처럼. 그래서 별칭 호강이에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저걸 금강을 호강이라고 하는 이걸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그 찾은 걸 갖고 또 찾고 해서 여러 개 찾아봤더니 실제 저렇게 부른 사례가 있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호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발원지는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이제 이 강 자체가 뭐예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게 다 충청 권역이야. 여기 다. 근데 여기, 장수 있는데, 상류, 여기만 뭐예요? 전라북도죠. 경계를 벗어난 거지. 그래서, 그 장수인데 거기 쬐끔이니까, 충청 전국의 젖줄 이렇게 안 하고, 충청인의 젖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그래서 여기지.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뜬봉샘이라는 데를. 강원도 태백 가보시면, 태백에, 하나는 이름이 뭐더라? 태백이 웃기는 데가, 태백에 두 가지 강의, 이 시작점이 있어요. 발원지가. 하나는 한강 발원지고요. 하나는 낙동강 발원지예요. 강원도 태백에. 거기 지대가 높으니까, 하나는 동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근데 남쪽으로 가는 낙동강 발원지는 태백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황지연못, 그죠?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서 낙동강 1400리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팻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 그래, 이제 2, 3년 전에 한강 발원지도 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검룡소. 맞아. 검룡소. 거기도 또 갔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강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 발원지를 내가 가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연못처럼, 어디 그냥 평지에 있는 줄 알고 간 거야. 그랬더니, 이 장수 어느 마을에서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한참. 그냥 올라갔다가 말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서 진짜 이 금강이 발원하는 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마시고 사진 찍고 왔어요. 여기 뜬봉샘. 기억하세요. 뜬봉샘.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이 여러 개 있는데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서 몇 번째? 세 번째로 길어요. 세 번째로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이나 섬진강 쪽은 짧아요. 요 세 개가 좀 길고, 나머지는 이제 급이 다르죠. 유역이라는 건 뭐예요? 유역. 그렇죠. 흐를 유자에 이제 역이 지역역, 권역 할 때 역자죠.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소하천들이, 지류들이 많을 거 아니야. 이 지류가 포함되는 이 전체 권역을 뭐라고 불러요? 유역이라고 그러죠. 물이 흘러다니는 구역. 이런 뜻이죠. 유역. 그래서 그 유역의 면적이 뭐다? 9,885 제곱킬로미터.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안 와요. 다음엔 제가 이거를 여의도의 몇 배, 대전시 면적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머리가 개념을 잡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개념 못 잡아요. 충청의 젖줄이라는 거. 요게 금강의 개요입니다.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호강, 웅진강, 백마강, 적벽강이라는 건 별칭이고, 발원지가 어디다고요? 뜬봉샘이다. 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길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실 테고, 충청의 젖줄이고, 자, 어디라고요? 뜬봉샘. 꼭 기억하시고, 다리 떨리기 전에 한번 갔다 오세요. 맨날 어디 으리스리한 관광지만 찾지 마시고, 이런 의미 있는데 한번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뭐예요? 낙동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태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왜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하여튼 여기 있어요. 검룡소. 그래서 여기서 1, 2가는 한강, 1, 2가는
낙동강이 태백에서 발원을 하더라고요. 금강은 어디예요? 여기야, 장수가. 요리도 가고, 요리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 여기가 제일, 여기서부터 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기권하고 강원권, 충북 북부 지역까지, 여기, 충주, 단양 이쪽. 같은 충청도래도 충주, 제천, 단양에서는 물이 얼리 가요.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은. 거기는 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충청도 그 나머지 영동 보은 옥천하고 청주, 진천 음성, 괴산도 일로 간다. 괴산도 일로 가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충남권 대부분. 근데 여기 서해안권 있잖아요. 여기는 안 와요. 서해안권은 일로 금강으로 안 와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직접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강이 있지만 이걸 뭐예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뭐라 그래요? 4대강이라 그러죠. 4대강. 섬진강은 4대강에 안 들어가요. 4대강. 유역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다? 예. 다음 화면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중부권, 서부 중부권의, 유역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역을. 그럼 지금 여기 제일 넓게 차지한 데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금강 유역.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 전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전주 지나가다 보면 전주 시내 다 가서 3년 지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전주 시내 거의 다 전주 톨게이트 거의 다 와서 뭐 강인지 하천인지 하나 흘러. 근데 이름은 강이야. 만경강. 그리고 저 밑에 김제 밑으로 가면 동진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근데 이름은 강인데 가면 그냥 여기 갑천보다 유수량이 적은 것 같아. 갑천보다도. 그냥 유수량이 작아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만경강, 만경강, 동진강 타고 직접 바다로 가는 거예요. 큰 강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소하천 상태로 강으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름을 그냥 강이라고 붙여준 거지. 여기도 당진 삽교천에 회 먹으러 가보셨잖아요. 그 신평면에 삽교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당진, 예산 이쪽에서 흘러가는 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삽교천으로 흘러가지고 서해로 빠져나가죠. 여기 이제 여기 분홍색 마크인데 여기는 그나마 뭐 동진강이니 만경강이니 삽교천이니 보다도 더 작은 하천 상태로 그대로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 바다로. 여기 있는 거는 계속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모아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강경까지는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듯 하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에서, 여기, 미호천으로 가고, 하나는 금강 본류가 되는 거죠. 요런 그림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 안에도 또 하천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갑천권역. 갑천권역이면 대략이 어딜까요? 저 뭐, 대둔산 있는데 그쪽이죠, 뭐. 대둔산이 수락리 쪽이가 발원지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청천, 초강, 남대천, 뭐 이런 식으로 미호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하늘에서 빗물이 비가 와. 그냥 이제 비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일리 타고 가는 거지. 비가 일리 떨어졌어. 그럼 금강으로 가는 거죠. 유역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비가 하늘에서 왔을 때 또랑을 이루고 개천을 이루고 하천을 이뤄서 어느
어느 강으로 합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일리 가는 거고, 여기 떨어지면 얘는 낙동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가 뭘로 돼 있을 것 같아? 산으로 돼 있겠지. 그죠? 산으로 돼 있으니까 산에서 이쪽 떨어지면 일로 가고, 산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가고. 우리 고향이 여기에요. 저 미호천 발원지. 근데 우리 고향 동네에서 10개인가 뭐 이렇게 읍면이 있는데, 그 10개 읍면 중에 이게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쪽은 서부 쪽에 있는 그 읍면에서 흐르는 강은 전부 다 금강으로 가요. 근데 이 동부권에 있는 강들은 전부 다 한강으로 가요. 거기 가다 보면 한금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한금령. 그 고개가 이제 여기 어디 있는데, 한금령 고개를 딱 넘어가면 그 고개 넘어가는 저쪽은 한강으로 가고 이쪽은 금강으로 가요.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한강의 한, 금강의 금, 고개령자 써서 한금령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물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디론가는 땅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그 소량의 비가 천천히 오면 땅으로 흡수가 많이 되겠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은 스며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흘려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충청도 전체가 금강 권역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가 금강 권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쪽에 여기가 괴산이고, 저 위에가 이제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보은. 그럼 이쪽 어디야? 상주. 그죠? 뭐 상주 옆에 뭐 영주, 영천 뭐 이렇게 이런데, 그때 다 어떻게 가는 거야? 낙동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 일부는 만경강, 동진강으로 가는 거고, 전라북도 또 일부는, 여기는 무주장수, 이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강권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여기가 대전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대전은 누가 뭐래도 무슨 권역? 금강권역인 거죠. 여기 댐을 막았잖아, 여기. 그죠? 댐을 막으니까 여기 이제 강이 뭐가 된 거예요? 호수가 된 거지. 그래서 대청호가 된 거예요. 대청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도 지하수 먹었어요. 샘을 파가지고, 그 샘꾼이라나, 샘쟁이라나, 샘 파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뭘 패가지고 팍 뚫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지하수가 용출하면 그거 해가지고 이거 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상수도를 먹는단 말이에요. 상수도라는 건 뭐예요? 이 댐에 있는 물을 정화시켜서 소독해서 파이프로 가정에 이게 배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청댐 물을 150만 명이 다 이걸 먹는 거야. 이걸로 빨래 입고, 이걸로 설거지하고, 이걸로 밥 해 먹고, 이걸로 화장지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청주도 80만이 살아요. 85만이. 여기 대전 145만. 그전에는 천안하고 아산은 그 대청댐물 안 먹었는데, 지금은 이 정말 엄청난 관을 묻어가지고 다 가요. 세종시도 다 이물 먹어요. 그러니까 이 대청댐을 막지 않았으면 우리는 대전, 청주, 세종, 천안 이런 그 나름 급량을 갖춘 광역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물 없이 어떻게 하루라도 사냐고요. 물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 대청댐이 중요한 거예요. 대청댐에서 여기. 그전에는 여기 군산, 익산, 전주까지도 다 이걸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담댐이 이거보다 그 위에 또 댐을 막았잖아요. 여기, 진안 용담은. 그래서 이물로 먹는다고. 그래, 이제, 대청댐물이, 우리, 광역 도시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대청댐이 없었을 때는 대형 뭐죠? 그때는요, 제가 초등학생 때, 대형도민들 계속 그쪽에 그러니까, 세천유원지가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한 5, 6년도까지 맞아요. 세천댐 물 먹었어요. 세천 저수지 물 먹었어요. 우리 도시가 커지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80년도에 대청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쯤 돼요. 예, 저 초등학교. 그때 논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전에는 세천유원지. 세천유원지 것도 먹고, 예를 들어서, 논산 부여 사람들은 몇 년 전까지도 금강물 바로 먹었어요. 여긴 뭐, 10만, 100만 도시가 아니고, 그냥, 몇만 명 사는 데니까, 그걸로도 소화가 된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광역상수도가, 이제 어떤 효율성, 공급의 효율성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안전하지. 위생 처리하고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금강물을 대청댐을 취수원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네. 이 그림도 의미가 있어요. 잘 이해하시겠죠? 아,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뭐. 네. 시험은 안 봐요. 시험 안 보고 석차도 안 매겨요. 석차 매겨서 그걸로 또, 아이고, 공부 잘한다고 이뻐하고, 누구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이거 염려 마세요. 내내 그 그림이에요. 내내 그 그림인데, 이걸 좀 더, 이제, 이 지형하고 맞춰서 떠온 그림이죠. 이 그림 전부 다 제가 인터넷에서 떠온 거지, 내가 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충주에 가도 이제 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소위 말해서 광역댐들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댐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댐을 이렇게 막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홍수가 집중되면 여기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발전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제대로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청댐 그 물문화원인가 거길 가서 보니까 여기에 구멍을 뚫었더구만. 그럼 이제 여기 물이 차 있으니까 수압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압을 누르니까 이제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위가 형성이 될 테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 빠져나가는 힘에. 나 나중에 알았어. 성인이 돼서 알았어. 수력발전의 원리를. 이걸 누가 나를 가르쳐 줬나? 내가 가서 찾은 거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수력발전도 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수도로 쓰는 거지. 상수원으로. 그 다음에 발전도 하고, 산업용으로도 쓰고, 농업용으로도 쓰고.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물이 늘 부족해지는 거죠. 이거 없이 100만 명이 어떻게 가물어서 몇 달 안 오면 아까 그 그림 잠깐 보세요. 아니 여기 이 그림. 이쪽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당저수지 같은데, 여기 이제 홍성이 있고, 내포 신도시라 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
홍성, 보령, 서산, 당진, 태안 이쪽. 여름에 가을에 가물면 저긴 난리 나요. 물이 없어요. 요건가? 보령댐이라고 있어요. 보령댐이라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웅천천이라는 천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가 커요, 작아요? 작지. 바가지가 작아요. 그래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늘 물이 부족한 거야. 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서 뚫었어. 여기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여기 저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 금강에서 퍼주는 거지. 보령댐으로.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하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2급수, 3급수예요. 여기는 거의 1급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강물이 들어오면 한번 뭐예요? 오염된 물이 이제 댐에 갇히게 되잖아.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긴 대도시를 다 지나서 오는 물이고 여기에 뭐 그 오염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뭐 요새는 이제 생활 폐수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수 처리장에 가가지고 하수로 다 걸러서 내보내니까 옛날에는 생활하수가 제일 큰 문제였거든. 집에서 막 설거지 한물, 빨래 한물 막 그 비눗물을 막 버리니까 그게 하천으로 그대로 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관로를 타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해서 거기서 슬러지를 걸러내고 깨끗한 물로 다시 방출하니까 생활하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점 오염이라는 거예요. 밭이 있어. 그럼 이제 뭐예요? 약 치잖아. 살충제도 치고 농약도 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면 비가 한번 무지하게 내리면 나뭇잎에 채소 이파리에 붙어있던 농약이 씻겨가지고 또랑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강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일리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부영양화라는 걸 만드는 거죠. 부영양화. 영양이 너무 과하다, 부자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축산 농가에서 각종 비료 같은 거 다 칼륨, 질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미생물들이, 플랑크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급 번식하는 거야. 온도도 맞고. 그게 녹조예요. 그게 녹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정부에서 축산 농가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마리 이상 키우는 데는 반드시 이 시설을 하게 하고 이 법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축산 농가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생활하수도 있고. 농사는 져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 오이, 호박, 뭐 당근 뭐 이렇게 심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가에서 가는 그 비료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유입되면서 부영양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보다는 여기 산에서 직접 가는 물하고 농가나 축사를 거쳐서 가는 물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있잖아요. 지금 저 멀리서 보시면 큰 줄기만 보일 텐데 여기 보세요. 강이 이렇게 흘러요. 굴곡이 엄청 심해요. 금강이 다른 4대강 어디보다 굴곡이 제일 심해요. 굴곡이 아주 심해요. 굴곡이 심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유속이 느리죠. 직진하면은 빠르지. 근데 이렇게 되니까 유속이 느려. 그래서 호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뭐가? 녹조가 잘 발사요. 다른 지역보다 금강에 녹조가 많은 이유는 뭐 이런 농가가 많아서 이제 좀 그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것도 많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굴곡이 심해. 유속이 느려. 이게 좀 쫙쫙쫙쫙 흘러가면 이 부유영양화가 덜한데 천천히 흘러가니까. 그래서 천천히 흘러가니까 볼 건 더 많아. 이뻐. 찍 흘러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 이렇게 휘몰아치고 막 꺾이고 해야 절경을 연출하죠. 그래서 보기에는 이쁠지 모르나 뭐가? 굴곡으로 인해서 유속이 느린 단점. 유속이 느리니까 가둬놓긴 또 좋아. 대청댐 같은 거. 충주댐 같은 경우에 남한강이잖아요. 가서 남한강, 북한강 줄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늘 보는 이 금강 줄기하고 정서가 달라요. 강폭도 넓고 물이 막 얼마나 도도하게 흐르는지 몰라. 막 유속도 빠르고. 근데 우리 여기 충청도에 흐르는 금강은 어때요? 굉장히 차분하지. 굉장히 유속도 느리고 천천히 흘러가요. 아주 진짜 말 맞다나 유유자적 흘러가는데, 이 한강권역에 있는 그 지류 하천들이나 본류를 보면 굉장히 유속도 빠르고 강폭도 넓고 아주 도도하죠. 물 흐름이. 그렇죠. 정선 그쪽. 예. 자, 예, 계속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 금강 그림을 계속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그 개념이 잘 잡힐 거예요. 자, 손가락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전체적으로 무슨 글자? U자처럼 생겼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U자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금강하면 그냥 이렇게 흐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요 꺾이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대전하고 이제 주치원 거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U자 형태를 이뤄요. 물론 여기 뭐 천내강, 초강천, 뭐 무슨 갑천 해가지고 수많은 지류들이 흘러 들어가겠죠. 유입되죠. 그런데 굳이 치면 이 미호강이 나름 그 남북의 하나의 축을 이뤄요. 물론 이 유수량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요, 영동, 옥천, 보은, 금산 여기가 전부 다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산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오는 건데, 이쪽 가면 이쪽이 이제 여기보다는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쪽이 지형이 낮죠. 예. 그래서 이 미호천을 따라 있는 청주, 조치원, 증평, 진천, 음성 이런 데는 다 구릉지예요. 험준한 산지가 아니에요. 산은 산인데 얕은 산. 뭐 엄청난 기암이 있는 막 돌산이 아니고 흑산이죠. 그래서 산이 깊지 않으니까 물도 얕아요. 그리고 저쪽은 물이 스며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만경강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익산하고 전주에 가서 이 사람들은 큰 강이 없어요. 그냥 소하천 형태로 그냥 바다로 그냥 보내버려요. 마른 강인데 가서 보면 이게 무슨 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충남 서부 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도 훨씬 작은 그냥 강으로 이렇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항상 뭐가 없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거예요. 보령댐이 마른 댐인데 충주댐이나 대청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은 꽤 있네 그럴지 모르지만 뭐예요? 바가지가 작죠. 여기서 도령댐이라는 걸 막아가지고 이 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해 주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봐보세요. 이쪽에 몇십만 되는 도시 있어요? 없어요. 태안이 한 5, 6만. 서산이 한 17만. 당진도 17만. 또 뭐야? 홍성 한 10만. 예산 한 9만. 뭐 그 정도인데 고령도 10만. 그 인원 다 해봐야 한 50만 명 좀 넘을 텐데 그 인원도 소화를 못 한다고. 얘는 청주 80만, 85만, 대전 150만, 세종 40만, 뭐 여기 천안 아산까지 이 물을 다 먹어. 그러니까 이 바가지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름은 자 대청댐, 충주댐, 여기도 댐이니까 여긴 다 어디서 관리해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지. 그럼 여기 예당호, 뭐 무슨 뭐 탑정호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그럼 뭔 소리예요? 농업용 논에다가 봄에 물 대주는 기능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다목적 댐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댐에다가 약품 타서 물 가공, 정화 처리해가지고 그걸 물로 먹은 거죠. 수업을 쌓고 있죠. 예. 지금도 이런 시골에 가면 동네에 이렇게 탱크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알약, 소독약 타서 그거 먹는 집들 많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 맨날 그거 나오는 거야. 지금 왜 상수도 모금률이 여기는 이렇게 낮냐? 뭐 이런 거. 대청호가 없었으면 대전에 150만 못 살아요. 뭐 먹고 살아? 뭘로 맨날 씻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1인당 물 소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구덩이 하나 파고 항아리 하나 묻으면 거기다가 이제 응? 대소변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오줌만 한번 싸면 물 내리고 옛날에는 겨우 내내 목욕 한 번 안 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맨날 샤워하고 세탁기 한번 돌리면 물을 얼마나 쓰냐고. 옛날에 손빨래 할 때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물 소비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줄 잡아 300만 이상 400만이 쓰는 물이니까 이런 용량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댐을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밑에가 계속 퇴적하고 있겠죠. 저 위에서 모래가 쓸려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대청댐을 천년만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이 밑에가 바닥이 계속 퇴적되겠죠. 그건 모르겠네.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준설을 어떻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또 방법을 찾아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남한강이고 여기는 금강, 하류인, 미호천이에요. 그럼 이 동네에 있는 물은 이쪽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줄기가 있으면 산줄기 따라서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충주고 여기가 청주면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그 지리 개념들이 여기가 계산 좀 되는 거죠. 계산은 거의 일로 가요. 거기가 우리 동네예요. 제가 나서 자란 동네. 발원지, 거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이쪽에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리 오는 거고, 이쪽에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화전으로 직접 빠지는 거고. 요런 걸 머릿속에다가 염두를 두시고, 수업을 하시면, 그래서 금강으로
우리 충청도권에서 보면 금강으로 흘러가는 물은 대전서 흘러가는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유등천, 갑천, 대전천, 대동천, 유성천 이 모든 대전 시내에 있는 하천은 어디로 간다? 흘러 금강으로 가죠. 최종적으로는 갑천으로 다 모아지죠. 대전천이 유등천하고 만나고 유등천이 갑천하고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금강 본류로 흘러가는 거죠. 갑천하고 금강 본류가 만나는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구죽 구죽에서 좀 더 올라가면 그죠? 거기요. 그 다음에 금산, 공주, 논산, 청양, 부여, 서천, 세종,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여기까지는 이제 뭐예요? 금강, 본류. 여기서부터는 증평, 진천, 음성, 천안, 여기 세종은 이쪽으로, 예, 이쪽도 이쪽 다 있지. 그래서 음성, 천안 일부, 저쪽 밑에. 천안 위쪽으로는 사교천으로 가요. 안성천으로도 가고. 요게 금강권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충청도라도 그 물을 한강으로 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충북 북부 지역. 충주, 제천, 단양. 그 다음에 괴산하고 음성 일부. 요 정도는 한강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예산, 천안, 아산은 어디로? 삽교로 가는 거죠. 삽교천으로. 아까 그림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이쪽은 뭐다? 소하천으로 직접 강을 이루지 않고 그냥 조그만 하천 상태로 막바로 어디로? 서해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백두대간이잖아요. 이게 보통 높은 산이 아니에요. 가보셔서 알지만 엄청나게 높은 산. 그러니까 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강이 만나서 이렇게 서해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길고 계속 모아지면서 강폭이 커지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강들은 다 그냥 산에서 불과 한 몇 킬로 만에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남대천이니 무슨 뭐 태화강이니 이런 데가 말만 강이지 가면 그냥 조그만 개울이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양양 남대천 같은데 뭐가 와요? 연어가 오죠. 큰 바다에서 이렇게 놀다가 연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큰 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이 작은 물줄기가 모아져서 나중에 큰 강을 형성하는 건데 이쪽은 모아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어디 가거나 하실 때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뒤에서 우리 애들은 게임만 하고 가. 그냥 자. 그런 여행을 뭐하러 가? 가서 먹는 거? 대전에도 먹는 거 다 있어. 그냥 사람이 여행을 하든 뭐라든 생각하고 다니는 거하고 그냥 눈에 가서 사진만 찍는 거하고는 이게 느끼는 바가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호강이라는 별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호강, 호수 같은 강이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지난 학기 수업에 영남이 뭐냐면 고개 밑에 동네라는 얘기예요. 고개가 뭐냐? 그게 이제 그 조령일 수도 있고, 중령일 수도 있고, 이화령일 수도 있고, 축풍령일 수도 있고, 그
경상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많은 고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조령을 얘기하는 거지. 문경세제. 세제가 조령이에요. 한글로 세제야. 세조자에 고개령자니까. 세제가 조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전통적으로 충주에서 수안보 쪽에서 충주로 해서 문경으로 해서 경상도 넘어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 고개 밑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영남인 거예요. 영남. 고개령자에 남영남자. 그죠? 그럼 호남은 뭐냐? 나 너무너무 궁금했어. 호남이 왜 호남인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별쇼를 다 했어. 별짓을 다 해서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다 달라.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누구도 장담 못해. 그냥 그전부터 그렇게 불려왔던 건데 누가 이건 답이고 이건 틀려라고 누구도 규정 못해. 입장이 다 다른데 주장이 다 다른데 그 주장마다 나름의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설득력이 있어. 그러면 호남이라는 것은 일단은 호수의 남쪽 동네, 그죠? 호수의 남쪽. 그래서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한 거야. 별 얘기를.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호수나 저수지도 좋고 댐도 좋고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는 천연호수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다 인공호수지. 인공호수는 적어도 그냥 몇십 년, 백수년 전에 만든 것들이야. 강정기 때 만든 게 많고. 그러면 옛날에 그 댐을 막아서 수로를 내서 농지까지 끌어들이는 기술이 아니 도자도 없고 굴착기도 없고 뭐 한데 어떻게 그걸 수로를 만들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답이라고 그러지. 하늘에서 비 내려주면 사는 거고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겠으면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제사 지내는 거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쌀이 남아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물을 해주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물 가뒀다가 봄에 통수식이라 그래가지고 딱 뜨면 그냥 쫙 하면 하루 저녁이면 전 농지에 그냥 물이 싹 들어가잖아. 그래서 개구리가 그날부터 울잖아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수가 뭐 인공호수나 이런 것들 되게 뭐 일정기 아니면 일정기 이후에 만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수 밑에라고 그러면은 이 호수가 도대체 어떤 호수냐? 따지면 논산 탑정리 호수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인공 저수지. 탑정리? 그거는 아마 잘 모르지만 그것도 강정기 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부터 호남이라는 말을 썼는데 탑정리에 호수 만들 걸 예상하고 그 이전부터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호남이, 근데 그건 있어요. 호남, 호서, 뭐 영남, 뭐 호북, 산서, 강남 이런 지명들 있잖아요. 산 아래다, 산 밑에다, 뭐 강 서쪽이다 이런 지역 명칭은 주로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와요? 중국서 왔지. 뭐 관동, 관서, 일본도 가면 관동, 관서 있잖아요. 깐사이하고 깐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지명의 유래는 거의 중국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중국 문화권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국에도 호남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걔들이 이성자 쓰든가? 호남성이라고 있는데 이 호남성에 이 호남을 우리도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호남이라는 말은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 마땅히 이 호를 갖다 붙일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찾았는데 이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도 정답은 아니라니까. 그냥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다.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다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사만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마한 변한 지난 시대 때 그 고대 시대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저수지들이 있어요. 그때 그 토목 기술로. 그게 뭐예요?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이런 세 개가 있어요. 이건 삼국시대 때 만든 그 저수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뭐 2000년 전이니까. 그죠? 2000년, 1500년 전이니까 2000년 동안 호남이라는 말을 호남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 이건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찾아보면 김제 벽골제로 갖다 붙이기에는 좀 너무 밑에고, 벽골제가. 호남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제천의 의림지는 사실 충청도라고 그래도 충청도에서 동북쪽으로 제일 꼭대기거든, 제천이. 단양하고. 거기 밑에라고 잡기에도 그러면 충청도를 다 먹어야 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호남이 왜 호남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너무 궁금한 끝에 여러 막 자료를 찾았겠지. 내가 뭐 학자는 아니니까 뭐 고대 문헌을 찾고 뭐 고서를 찾고 이런 건 안 했겠지만 인터넷 뭐 이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저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이 블로그도 들어가보고 막 찾았는데 금강 이남을 일컫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금강이 호강이니까. 금강의 별칭이 호강이니까. 그래서 호강 밑에 동네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딱 맞는 거야. 호강 밑에 동네다. 왜 그렇잖아요. 여기 저 서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강경까지 이게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잖아요. 전라북도와 충남의 경계잖아. 그래서 그 논리로 갖다 붙이면 이게 맞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금강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유속이 느리고 유수량이 많고 이런 강이다. 그래서 호강이다. 그래서 호강 밑에 동네를 호남이라고 한다. 정리가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강원도 대관령 동쪽을 영동, 고개 동쪽, 고개 서쪽을 영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령 밑에를 영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맞아. 호남도 맞았다고 쳐. 그러면 이제 뉴스를 기상 캐스터가 오늘 호남 지방에는 어떻겠고 영남 지방은 어떻겠고 저기 영동 지방은 어떻고 영서 지방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에 대해서는 그냥 충청 지방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면 다 있어요. 함경도 쪽을 관서 지방이라고 하고, 관북 지방이라고 그러고, 평안도 쪽을 관서라고 그러고, 황해도 쪽을 해주 지역, 서해도? 아니, 해주도? 아니. 서해도 같은데? 예. 뭐 다 있어요. 그럼 충청도만 없을까봐? 영남, 호남, 뭐, 영동, 영서 다 붙여줬는데 충청도만 그걸 안 붙여줬겠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서야, 호서. 호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서라는 말을 들어는 봤을 텐데 많이는 안 써요. 뭐 선거 분석할 때도 뭐 영남, 호남, 충청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항상 충청이라고 그러지 호서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지역 사람들도 안 써. 그 안 쓰는 이유는 뭘까? 호서라고 굳이 부른 이유는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뭐 안 궁금한 사람도 있어. 나 먹고 사는데 그거 몰라도 지장 없다 그래서 안 궁금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대전학을 내가 가르치려면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무지하게 찾아봤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썰이 많아. 이 썰, 저 썰, 다 설이 달라. 이때도 의림지가 등장해요. 의림지는 여기 충남, 여기 충북이잖아요. 충청도 땅이 되게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의림지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쪽, 서지방에서 이게 이렇게 호서를 얘기한다 라고 갖다 붙일 수 있죠. 의림지는 1500년, 2000년 된 저수지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의림지를 기점으로 서쪽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전은 여기에요. 대전은 내 고향은 여기에요. 난 여기서 나서 자랐어요. 나는 여기 살면서 호서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단 한 번도 안 들었어. 대전 오니까 조금 써. 조금. 이 대전에서 발행하는 호서문학회라는 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천안에 가면 호서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죠? 당진 어디 가면 호서고등학교인가 뭐 있어요. 여기 서해안 이쪽 있잖아요. 여기선 호서라는 말을 써요. 뭐 호서문학회도 있고, 뭐 호서로타리, 호서라이온스, 뭐 호서고등학교, 호서대학교 이런 호서라는 말 이쪽은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 충남도 반을 잘라서 이쪽 안 써요. 호서라는 말. 거의 안 써요. 충북?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당신은 호서야, 우리는 호서야 그러면 수긍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우리가 무슨 호서야. 저쪽 당진 애들, 저 아산 애들은 호서란 말 쓰더구만. 우리는 아니야.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수긍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정체성에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걸 또 내가 무지하게 찾았어. 무지하게 찾았어.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썰이고 여러 가지 찾아본 중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뭐라고요? 미호강. 아름다운 호수 같은 천이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해요.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는 유속이 더 느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호강이야, 호강. 호강인데 어떤 강이야? 엄청 아름다운 호강이야. 미호천이. 여기 왜, 이제 미호천이 어디냐면,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오창 옆에 오송 있고 한 데 있잖아요. 청주 근처에 흐르는 강이 다 미호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공교롭게 동서로 흐르던 강이 합강리에 와서 갈라지는데 미호강은 남북으로 계속 올라가거든. 북진하거든.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호서. 이렇게 하면 조금은 맞아 들어가. 자스트 이게 맞다라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 내가 무슨 근거로 내가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댓글로 공격받아 죽으려고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다. 그래서 굳이 우리 이 충청권 사람들은 호서라는 말을 즐겨하지 않는다. 즐겨하지 않아요. 논란도 많고 즐겨하지 않아요. 다만 서부 해안가 사람들은
호서라는 말을 즐겨 써요. 대전만 해도 거부감까지는 없지만 실제 쓰진 않아요. 우리 호서인들이 해서 이런 말 쓰나요? 대전 사람들이? 안 써요. 호서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진 않는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교양 과목 같은 거 배울 때 기호학파라는 말 들어보셨을걸요? 기호학파? 기호예요, 기호. 이게 뭔 소리냐면 경기도와 호서, 경기도하고 충청도 지역에 기반을 둔 학파다 이 소리예요. 호남도 포함을 하는데 호남은 그 선조 때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정여립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주 사람인데 그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동인 서인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진안에다가 대동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국가 반역을 위한 어떤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사가 터져요. 옥사라는 건 이제 막 선비들 갖다 싹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전라도 선비들이 1000명 이상 죽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식자계층이 씨가 말라요. 이때 다 죽어요. 그냥 전라도에서 글줄게나 읽는 사람은 이때 다 죽어. 기축옥사 때 선조가 다 죽여. 그래서 그 뒤로 귀양 가는 사람들 아니면 호남 쪽에서는 썩 내세울 만한, 아니 항맥이라는 게 그 좋은 시에서 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거고 또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이제 이 호서 지방은 옛날에는 정치인이 곧 뭐예요? 학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맥을 형성하면서 정파를 형성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호서학파들. 근데 호서학파라고 안 하고 기호학파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스승의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율곡이 나와요. 율곡 2가 나와. 올라가서면. 근데 그 율곡이 어디 사람이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강릉 사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강릉은 뭐예요? 외가지. 요새 아이들은 산부인과에 가서 낳지만 옛날 아이들은 어디예요? 외가에 가서 낳는다고. 아니 친정에 가야 누가 밥이라도 해주지. 시댁에서 누가 그러니까 이제 외가로 간다고. 이제 자기네 친정집이 먹고 살만하면 애 낳으러 이제 친정 동네로 가서 어렸을 때까지 애 키워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나서 어렸을 때 자란 건 맞는데 율곡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예요. 경기도 파주.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 여러분들이 이름 알고 있는 여기 지역의 학자들 있잖아요. 우암 송시열이라든가 송중길이라든가 사계 김장생이라든가 그 아들 신독재 김집이라든가 초려 이유태라든가 이런 이 엄청난 학자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율곡 제자야. 율곡의 학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곡을 빼고 학파를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호서지방을 같이 이르는 말이 기호예요. 일본 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로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냥 충청유학이라고 그러지 기호유학이라는 말 별로 안 써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얘기가 막 한없이 몇 프로 가네? 그래서 여기 나오네. 기호는 이게 경기 기자예요. 경기기. 이 기자가 경기기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중국에서 온 말이에요.
수도 서울이 있으면 수도 서울을 뺑 돌는 지역을 경기라고 해서 기자를 써요. 그래서 서울 경자에다가 경기 기자를 합쳐서 거기가 경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황해도 남부까지도 포함해요. 그리고 경기, 충남, 뭐 금강 이북 지역, 넓게는 호남 지역까지. 기호학, 서부벨트 학문이죠. 영남학 하면 이제 동부벨트 학문. 거기는 이제 누구를? 이황. 이황하고 그 남명 조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경남하고 경북하고 갈려요. 경북은 이황, 경남 쪽은 조식. 학통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호남의 기준이 의림지냐, 벽골제냐, 이런 주장이 지금도 막 존재해요. 서로 갑론을박인데, 중요한 건 정답은 없거나 모른다예요. 이걸 누구 하나가 명료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오랜 그 입에서 입으로 뭐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말인 거지, 명료하게 어느 날 뭐 법으로 시행해서 몇 년 몇 월부터 어디 이하 지방을 호남이라 한다. 지금같이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물을 먹고 사는겨? 말씀드렸죠? 한강수계도 있고 금강수계도 있어요. 그죠? 한강수계도 있고 금강수계도 있어요. 금강에 합류하지 않고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도 있어요. 제 고향이 웃기는데 거기는 미호천 발원지란 말이에요. 미호천이 거기 그 동네에서 시작해. 그래서 그 물 따라오면 대전까지 오는 거, 대전은 안 오고 서천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대청댐 물을 안 먹어요. 어디 물 먹겠어요? 충주댐 물 먹어요.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어디가 그 저수량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이 커요. 제가 알기로는. 왜? 강폭이 말도 못하게 넓어요.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고. 즉, 뭐가 커? 바가지가 크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충주댐 물도 그 중부 권역 그 경기도까지 막 많이 가요. 거기 뭐 원주나 뭐 그쪽 다 그거 먹지 않을까 싶은데. 충북 지역, 북동 지역은 충주댐을 먹습니다. 남한강물 먹어요. 저쪽까지, 청주 위쪽으로는 다 충주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뭐예요? 대청댐을 먹는 거예요. 대청댐. 여기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다 대청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청댐 물을 가서 오염시키면 안 돼요. 낚시를 하더라도 지렁이 놓고 그냥 한 마리 하고 와야지. 막 떡밥 던져가지고 원자탄 글루 해가지고 막 섞어서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다 하천을 부양망화 시켜가지고. 근데 산에 다니는 분들은 보면 가방에다가 티끌은 뭐하고 이제 진짜 빵봉지 하나 안 남기고 다 싸와. 오이 꼭다리까지 다 가방에다 다시 넣어갖고 와. 근데 낚시터 가면 아직도 라면 봉다리 막 버리는 사람들 있더라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댓글 막 달리고 있네. 그래서, 그리고, 서부 지역은 보령댐 물 먹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웅천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하천을 막은 거기 때문에 표면적, 물을 위에서 보면, 꽤 넓으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바가지가 작아요. 그래서 그 서해안 그 작은 도시들 몇 개 있는 것조차도, 용수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충남 북부 지역, 여기 천안, 아산 이쪽도, 그전에는 광역상수도 안 썼던 걸로 제가 아는데,
요새는 다 대청댐을 먹어요. 댐이 없으면 인간은 이제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청댐 그때 말씀하신 대로 80년도에 막았는데 그때 안 막았으면 여기 대전에 150만 명이 어떻게 사냐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참 지금 대청댐이나 보령댐 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이 너무 부족하니까 댐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양 정도에다가 하나 만들려고 그 처음부터 막 했는데 계속 뭐예요? 안 돼. 반대. 환경단체들이 결사반대야, 아마. 청양쯤에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다 만드는 게 잘하는 건지,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건지, 각자 다른 말을 하니까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만,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잘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맨날, 이 지역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봄에. 제한급수 들어간다, 보령 지역 지금 이틀이면 물 바닥난다, 이런 뉴스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청댐한테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절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청댐 없으면 대전 시민들이 이렇게 맨날 샤워가 어딨어. 제가 대학생 때인가 홍도 가가지고 머리 감았다가 물이 안 나오는 데잖아요. 육지에다 길어 먹고 아니면은 빗물 받아서 쓰는 데란 말이야. 거기서 머리를 감는다는 건 사치야. 어디 요새는 이제 거기 물 나온다 그래대요. 그런 짠물 나오는 섬에 가서 며칠 살다 오면 물 틀어놓고 목욕탕 가면 물 틀어놓고 막 양치하고 면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넋 빠진 놈들이에요, 그거.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런 사람 나 보면 막 우라가 터져요, 우라가. 그 돈으로 치면 100원일지 200원일지 모르지만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 참 행복하시겠더라고. 머리가 고민이 없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머리가. 시원하지 뭐. 편한 대로, 꼴리는 대로만 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자, 우리는요, 같은 물 마시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대전 시민이, 우린 같은 금강물을 먹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뭐야? 우리 다 동지요. 우리 다 패밀리야. 실질적인 생활 경계예요. 유역이 갈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 유역하고 여기 유역하고 갈린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 산을 넘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생활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물을 먹고 같은 시장 보고 언어도 바뀌잖아요. 이 큰 산 넘어가면 언어가 바뀌잖아요. 여기 사람들끼리 맨날 모여서 살고 여기서 모여 사니까 언어가 여기서는 와카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왜 근다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대전 청주가 참 큰 도시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금강권에 뭐를 만든다? 문화벨트를 만든다. 문화벨트. 기호유학의 생명줄이다. 기호학은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따로 해야 돼요. 호락 논쟁이라는 게 나중에 생기고요. 호론 낙론이라 그래가지고 서울 사는 충청도 사람 중에 서울로 올라간 학파가 있고 충청도에 잔류한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호가 충청도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호락 논쟁이 엄청난 철학 논쟁으로 번지는데
중국에서도 깜짝 놀래요. 한국에서 이런 철학이, 뭐, 인물성, 동이론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인성과 동물의 성질이 같으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 앞에서 예학과 보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는데요. 전란이 터지잖아요. 양대 전란이 뭐죠?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죠. 그 엄청난 전쟁이 두 개가 터지면서 이 나라가 초토화돼 버려요. 임진왜란이 정유재란 포함해서 7년이에요. 호란 때는 불과 한 두어 달 만에 끝나요. 호란 때 이 나라 백성들의 뭐 20만 명이니 어디에서는 50만 명이니를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인질로. 뭐 잘해서 먹이려고 데려간 거예요? 노예로 쓴 거예요. 끌고 올라가서. 그게 조선족의 시발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러 가고 뭐 먹고 살라고 간 사람들을 주로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위는 호란 때 끌려간 사람들이 조선족의 원류예요. 그래서 이제 양난을 통해서 이 사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양반 쌍놈이 없어져. 없어진 건 아닌데 쌍놈들이 양반을 무시해. 무시하지. 평소에는 근엄한 존재, 배운 칙, 있는 칙, 잘난 칙은 다 하고 다녀.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근데 호란 때, 뭐, 임진왜란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먼저 도망가고. 외놈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뭐, 평소에는 뭐, 군자는 뭐 어떻고, 뭐, 이랬을 거 아닌가, 양반이라고. 어? 온갖 잘난 칙을 하던 놈들이, 깨끗하게 씻고 다니던 놈들이 도망다니면서 거지 마냥 하고 다니고, 배고프니까 막, 양반 쌍놈에서 그냥 막 손으로 막, 집어 뭐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고상한 칙 하고 다니던 양반 마님이 뭐 외놈들한테 오랑캐 놈들한테 겁탈당하고 이런 걸 진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가 무너져요. 웃기고 앉았네. 양반 같은 소리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학이 생겨요. 국가에서 예학을 장려한다고요. 예의. 다시 그 신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학, 보학, 족보학. 우리는 뭐 무슨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학과 보학이 충청도 중심으로 일어나요. 충청도 중심으로.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사계라는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사계, 김장생. 여기 연산에 묘도 있고 뭐 서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남서원이라는 데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충청도 사람들을 뭐라 그래? 양반이라고 그래. 충청도 양반 얘기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충청권이 어떤 정치적으로 너무 무력하다. 맨날 그 호남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영남 기반으로 하는 그 보수당 사이에 껴서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 뭐 곁불 쬐다 그러지 왜? 어? 주도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좀 파이팅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충청도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이 노론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거든요. 서인에 올라가면 누구라 그랬어요? 율곡이란 말이야. 근데 그 밑으로 가면 다 충청도야. 거의. 그래가지고 그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야? 아주 조선 왕조를 통해서 이 꼰대 보수 정파의 킹 오브 킹. 이 사람이 우암이에요. 이 사람이 우암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노론이라는 세력은 뭐 소론은 이제 뭐 반짝하다 말았어요. 여기
윤증의 후학들이에요. 그래서 노론이라는 세력은 나라 팔아먹을 때까지 이 나라의 주류예요. 막강 권력이에요. 사도세자도 죽였어. 경종도 죽였어. 경종 죽이고 영조 왕에 앉힌 것도 노론. 사도세자 죽이고 그 사도세자는 소론이었거든. 이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 나라 팔아먹는데 도장 찍어준 이완용이도 노론이야. 그래서 이 노론의 중심에 충청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치에 곁불을 쬐다고 그러는데 조선 때는 한 200년 동안 패권을 쥐고 있었어. 그래서 그 동인, 영남학파라고 하는 저쪽 사람들 다 죽였어. 무지하게 죽였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거 하는 바는 아니니까, 예.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시간이 지났는데? 충청도에 지금은 제일 큰 도시가 대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전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1학기 때 내가 잘 해드렸어, 이거. 그죠? 1학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1학기 때 수업에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전이 형성된 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간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던 데예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교통이 너무 좋아진 거야. 이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나룻배 타고 다니는 거 외에. 철도가 나오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20일, 30일 걸리던 게 하루 만에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개나리봇짐 지고 다니던 거를 특별수송으로 막 다니는 거지. 혁명이지.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교통 좋은 데로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는 데는 교통이 좋은 데야. 대전 시내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데가 왜 이렇게 집금이 안 올라, 땅금이 안 올라 하는 데는 교통이 나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 이건 교통이 좋은 데예요. 딴 거 없어요. 내 말이 맞아. 투덜대지 말고 빨리 이사하세요. 그래서 충주가 최고였어요. 충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한강, 남한강이 오면 이 남한강이 충주거든. 그래서 충주에서 또 경상도로 넘어가거든. 여기가 교통이 제일 좋은데요.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왜군들도 충주로 해서 올라가잖아. 대전으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옛날에 교통이 저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는 충주가 제일 교통이 좋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어디로? 공주로 옮겨와요. 충청도 가명이라고 있어요. 가명. 그때는 남도 북도가 없는 거야. 충청도 전체의 관찰사가 업무 보는 데를 가명이라고 그래요. 충청 가명. 그 가명이 충주에 있던 게 임진왜란 이후에 어디로? 공주로 와. 충주 공주의 공통점은 강을 끼고 있는 도시. 강을 끼고 있어야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을 때는 강이 주요 운송 수단이 되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는 충주, 조선 후기는 공주가 충청권의 수부도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정과 교육,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공주는 철기를 뺏기는 바람에 대전한테 싹 발렸어요. 대전은 경부선 철도가 1905년도에 개통하고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 1914년도에 개통하고 1932년도에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빠바방 터진 거예요. 세 박자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까지 하시겠습니다.